같이 구호 외치셔도 돼요. 예. 지금 하고 싶으면 팔을 막 안달안달 하시는 것 같아. 맞습니다. 이거는 미혼 남성들한테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사실 뱃속의 아기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쟤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자만 잘못하냐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인권을 주장할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또 좀 배우신 분 올라오십니다. 직접적인 우리 생명과 낙태와 이런 병원과 관련되신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우리 차이재 원장님, 네, 올라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남자 선생님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이재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소리를 금방 지르면은, 소리를 지르면은 금방 목이 쉬워요. 나중에 요 정도 목소리 해도 되겠습니까? 멀리 잘 들리시죠? 네,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도 낙태를 했었죠. 근데 뭘 느꼈냐면은 죽은 아기를 소위 말해서 유산 수술하는 거하고 살아있는 아기를 임신 중절 수술하는 거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하는 방법이나 기구 사용하는 거나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지는 몰랐는데 뭐가 다르더라고요. 죽은 애기 수술하는 거랑 살아있는 애기를 수술하는 거랑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거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죽은 애기는 엄마 몸에서부터 애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려는 자연스러운 노력이 일어납니다. 자궁 문도 내가 조금만 해도 문이 싹싹 잘 열려요. 죽은 애기는 내가 몇 번 이렇게 살살 긁어내면은 금방 지가 알아서 다 나와요. 자동으로. 뭐 긁어내고 자직할 것도 없어. 자동방으로 다 나와. 하지만 살아있는 애는 어때요? 엄마가 그 아기를 끝까지 잡고 있어요. 엄마가 놔주질 않아요. 본능이에요. 모성이에요. 아기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의사가? 암만 잡아내고 긁어내고 빡빡 긁어내도 아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리하게 긁어야 돼. 무리하게 벅벅 긁고 막 잡아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궁에 상처가 나요. 때로는 구멍도 나요. 피가 막 절절 납니다. 피 나고 난 다음에 상처가 나는데 어떻게 돼요? 관리 잘못하면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불임이 되고 난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대로 가야 되는구나. 순리대로 가야 되겠구나. 낙태는 순리가 아니구나. 이걸 해서는 우리가 다 망한다. 저는 생명대행진을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이 생명대행진 이제 하는 날이거든요. 어디서 하냐면 저 광화문 광장 북직광장에서 해요. 요번에 낙태반대운동연합, 주사람 공동체 등등 많은 그 생명운동단체들이 같이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이니까 아침 9시 반까지 광장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거기서부터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을 해요. 4.3km니까 운동화 좀 좋은 거 신고 나오시고 또 미세먼지 있을지 모르니까 마스크 꼭 착용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때 한번 토요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요번에 지저스 아미의 그 기관 글을 쭉 발췌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내용이 좀 많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폐지시켜 달라는 저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이 나라에 가져올 대혼란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낙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여성의 건강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며 생명 경직 풍조와 물질 만능주의는 더욱 팽배해질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결혼과 가정은 더욱 도외시할 것이며 이 나라의 만국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더욱 기승을 떨쳐서 인구 감소와 함께 국제적 경쟁력 저하 등 이등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낙태를 허용하면 마치 여성들이 인권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알아서 피임하고 여성들이 알아서 낙태하고 남성들은 여전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세상은 옛날부터 남성들이 꿈꿔온 아주 기가 막힌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성들은 그 안에서 지금보다 더 심하게 남성들에게 끌려다니며 울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보다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낙태법 폐지를 논의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하고 훨씬 중요한 일이 바로 강력한 남성 책임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즉 미혼모의 요청이 있을 때 바로 공권력이 동원되는 그런 책임법입니다. 공권력이 동원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낙태법 비슷한 책임법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권력이 동원돼서 미혼모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라가 나서서 찾아줘서 책임을 물려야 되는 것이죠. 덧붙여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처우와 경제적 지원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낙태죄 폐지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아무런 준비도 없고 개선의 노력도 없이 또한 제도적 보완도 없이 낙태법만 폐지시키라는지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빈익빈 부익 후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청년 실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현실에서 젊은이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으니 결혼도 없습니다. 결혼이 없으니 가정도 없겠죠. 가정이 없으니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세상이 도통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물질만능 무슨 이상한 쾌락주의 이런 거로 가게 되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고 가정이 없기 때문에 아기들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행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낙태법의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현 카오스 상태를 순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낙태는 정상적인 임신 출산과는 달리 자궁 속에도 잘 자라고 있는 아기를 인공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강제로 없애는 수술입니다. 이런 순리에 반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여성의 몸과 마음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낙태 옹호론자들은 낙태를 아주 대수롭지 않은 수술인 것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낙태 수술은 결코 쉽거나 안전한 수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프로라이프 계열의 저 같은 생명 존중하는 의사들 뿐만 아니라 반대측에 있는 낙태를 옹호하는 프로초이스 계열의 의사들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낙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임신 갈등 산모들에게 이런 낙태 위험과 후유증을 정확히 알려주고 설득하는 일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정상임신은 다리 차면 기우듯이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만삭이 되면 자연적으로 진통이 발생하여 아기를 낳게 됩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라도 참 아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초음파로 봤던 아기가 엄마가 진통을 하니까 정말 아기가 나오더라고. 내가 처음 분만을 봤을 때 난 너무나 신기했어요. 내가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도 그 본과 3학년 때 거기 3박이라고 산부인과 가서 그걸 이제 배우게 되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엄마 몸속에서 아기가 밑으로 나오더라니까. 나와가지고는 애가 팔다리 움직여서 울더라니까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건 감동이자 기적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현장에 제가 옆에 있었던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아기를 참 많이 받았어요. 자, 요즘 젊은이들은 낙태 실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낙태는 결코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으며 낙태 후에는 심각한 신체적 합병증, 정신적 후유증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낙태 옹호론자들과 급진 여성주의자들의 소위 인권을 앞세운 기만적 선동에 의해 많은 젊은이들이 현혹되어 마치 하나의 정의로운 대세인 양 착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낙태 옹호론자들, 급진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에는 커다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저들은 태아는 인간이 아니고 여성의 몸의 일부,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므로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없애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저들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저들 말대로 정말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태아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이 과정을 겪으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태아가 엄마의 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는 있지만 태아는 엄연한 한 생명입니다. 엄마와 염색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심장 박동도 다른데 그런 존재를 어떻게 자기 몸이라고 우깁니까? 따라서 자기 몸이 아닌 태아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열악하고, 이거 옛날부터 얘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불법 낙태를 한다는 거예요.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불법 시설에서 낙태가 자행되므로 여성의 건강과 생명권이 침해당한다는 주장이 바로 저들의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런 순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의학은, 우리나라 의료 모든 시설이나 그런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어디에 지금 뭐 비위생적이고, 이거는 1973년도에 미국에서 그건 낙태 합법화를 해서 얘네들이 네거티브 캠페인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술 취한 무면허 의사가 그 거미줄 쳐져 있는 그 아주 그 창고 같은 데서, 예? 소독도 안 된 거를 맨손으로 해가지고 막 수술하는 이런 거를 그 이미지화 해가지고 그거를 막 선전하고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지 뭐. 맞아, 저렇게 불법으로 하게 되면 저런 데서 저런 놈한테 내 몸을 의존하다 보니까 다 피 나오고 다 감염돼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합법화된 거거든요. 지금은 50년 거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얘들이. 그게 마치 우리나라에서 있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비위생적이고 말이지 뭐. 나는 저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불법시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뻔한 레퍼터리가 이미 1970년도 초에 나왔던 그 말 그대로 옛날 건데 어떻게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까지 이런 거짓말이 먹히는 이유를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듣기 좋은 여성의 인권 문제를 앞세우고는 그 뒤에서는 이런 거짓 논리를 슬그머니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저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전형적인 기만술의 실체입니다. 이런 거짓 노름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낙태를 하면 여성이 행복해지고 낙태를 해서 태아만 없애버리면 모든 상황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잊혀진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저들의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낙태를 하고 나면 여성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낙태로 인해 불임, 난임, 조산, 유방암 위험의 증가와 같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우울감, 상실감, 죄책감 등의 정신적인 문제들은 오랜 시간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이 낙태 후 죽음이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들은 놀랍게도 프로라이프 여성들뿐만 아니라 낙태를 스스로 선택해서 수술대로 올라간 프로초이스 여성들에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원해가지고 올라간데도 나중에 보니까 우울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 여성이기 때문에, 모성애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본능적인 거예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낙태는 결코 여성에게 안전하거나 손실수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급진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인권과 행복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낙태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낙태는 여성이 뱃속에 있는 자신의 아기를 죽이는 행위로서 무고한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도 스스로 상처를 내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낙태를 산하 제한의 명목으로 국가에서 장려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낙태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를 살아왔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 여성분들에게 낙태의 죄를 지금 와서 물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젊은이들은 어떠한 선택이나 판단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생명보다는 낙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저도 이런 생명 운동을 한 지는 20여 년이 됐습니다. 낙관년에 그 김현철 전 회장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운동을 해왔는데, 이런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이 사고방식이나 저기 가서 떠드는 내용을 보고 또 급진 여성주의자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허수아비식으로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들이 일을 잘못한 것 같아요. 20년을 우리가 뭐 헛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헌재의 요 낙태죄 판결 여부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만약에 여기서 낙태죄가 위헌으로 판결된다면은 저는 생명운동을 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기를 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원칙적이며 부정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생명운동은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일단 여성을 비하하거나 죄의식을 느끼는 용어부터 바꿔야 나가 한데, 위기임신 산모, 이거 임신 갈등 산모, 낙태죄 폐지를 낙태법 폐지식으로 뭐 말을 조금 바꿔서 위화감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또한 낙태의 처참한 현장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네거티브적 캠페인의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생명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알리며 여성과 태아의 하나됨의 행복을 알리는 포지티브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제3 알리고 가정의 온전함이 결국 생명의 길로 연결된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급진 여성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군림하는 세상이므로 이런 사조가 교회 내에도 알게 모르게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 여성 활동에 아주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가는 이미 여성주의가 장악해서 대학 내에서 생명강의를 하거나 저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강연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대학가는 다 그 급진 여성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미 점령당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토론이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교육계, 의료계, 법조계에 있는 지식층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최근 그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다들 현행 낙태법을 손보겠다는 의견들이 대세로 나와서 결과에 대한 예상은 불행하지만 좀 안타깝지만 그리 희망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시 일어나주고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이렇게 외치면서 아마 이 외침이 그 재판관들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보다 좀 희망적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헌재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생명운동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결코 함께 동가로 견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생명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를 다투는 문제와 단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를 어떻게 같은 무게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가치라고 하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권은 천부적이며 불가침의 최우선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모든 문제 해결점이 보일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태아들이 이유도 모르는 채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을 법으로 인정받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바로 자궁 속에서 기계와 약물 등 모든 인공적인 방법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만 다시 마지막 말씀만 중요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만약 낙태와 관련한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 시술 의사들까지도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는 무리하며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의 태아도 엄연한 인간 생명이며 결국 낙태 시술을 통하여 이 생명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여 여성에게도 씻지 못할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누구보다 낙태의 폐해를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의사 본분에 맞게 의학적 판단을 하는 일입니다. 결코 사회경제적 판단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학적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낙태를 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의사로서. 또한 만약에 낙태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낙태가 만연되었을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낙태와 금전적인 이득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꼭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제 손으로 고발한 사람입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하면서.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회부터 제명 조치까지 당한 바가 있지만 저도 산부인과 의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 상황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만으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 국민 개보험 이래 수십 년 동안 정부가 고집스럽게 밀어붙여온 저수가 비효율 의료보험 정책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화에서 병원 운영이 힘들어지니까 낙태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금전적 이득과 연결된 낙태 수술은 불행하게도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믿을 만한 수입원으로 자리잡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려면 산부인과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하지 않고도 병원 운영에 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이시니까 너무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 잔인한 현장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제가 가장 지금 마음에 기억에 남는 얘기가 살아있는 애기, 죽어있는 애기. 저절로 뱃속에서 유산이 됐을 때 꺼내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살아있는 아이를 억지로 죽이는 거죠. 그죠? 본능적으로 엄마는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고 싶고 또 뱃속의 태아조차 살기 위해서 그 칼날을 도망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법으로 보장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산모의 건강까지 해치는 일입니다. 예,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결국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대로 낙태죄가 폐지돼야 인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낙태죄가 유지돼야 진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